지금부터 10분만 투자하시면 100%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테스트 해볼까요? 아래의 증상이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1.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린다. 2.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3. 잔병 치레가 늘어 매일 약을 복용한다. 4.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깬다. 5.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6. 거울 속 내 얼굴이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인다. 만약 위에 있는 증상 중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현재 젊음과 건강 모두를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젊어지는 비밀을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한 하버드 수명 연장 프로젝트. 젊어 보이는 것과 진짜 젊은 건 다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와 분위기가 밝고 긍정적이며 삶 자체가 매우 활동적이다. 이것이 진짜 젊음이다. 호르몬 밸런스의 저자 네고로 히데유키가 속한 하버드 수명 연장 프로젝트 팀은 그동안 누구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했던 진짜 젊음의 비결을 공개했다. 비밀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자율신경과 더불어 내 몸을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호르몬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100종 이상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중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노화는 세월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든다. 인간이 왜 노화하는지 알고 있는가?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등장한 프리라디칼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노화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나이를 먹으면서 프리라디칼이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한 프리라디칼에 의해 세포가 손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세포 자체가 기능 저하를 일으켜 각 장기의 기능까지 해치게 된다. 이와 관계된 노화설에는 미토콘드리아설이 있다. 전신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기관이 있다. 세포 내 구조물 혹은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생물이 살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산소와 영양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프리라디칼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을 공장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공장에서는 생산활동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그 생성 과정에서 여러 배기가스가 발생하고 그 배기가스가 굴뚝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이 배기가스가 바로 프리라디칼이다.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면 세포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동시에 배기가스, 즉 프리라디칼이 배출되어 주변의 기관과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손상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생리적 노화다. 사실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노화한다. 새로 산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듯이 미토콘드리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 생산 효율이 저하되어 더 많은 프리라디칼을 생산하게 된다. 프리라디칼은 세포 속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폭넓은 의미에서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탈락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면 세포가 탈락하면서 죽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세포가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것을 아포토시스라고 부른다. 아포토시스는 세포의 자살을 뜻하는데 세포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미토콘드리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또 다른 노화의 원인으로 호르몬 감소설이 있다.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감소하며 생활 습관에 따라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호르몬이 고갈되면 몸의 제어가 잘 안 되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전신 노화로 이어진다. 이것을 노화 원인의 호르몬 감소설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면역 기능 저하설이 있다. 인체가 가진 면역 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의 침투를 막는 우수한 방어배제 시스템이다. 이것이 저하되면 감염 등이 생기기 쉬우며 이에 따라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염증이 생기면 프리라디칼이 증가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면역에는 체내에 생기는 종양 등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종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된다. 종양이 커질수록 해당 장기가 손상되고 체내의 기준 미달 기관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건강해도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면역 기능의 저하는 여러 가지 면에 악영향을 끼치며 건강과 젊음을 해친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감기가 일으키는 염증 자체도 몸에 해롭지만 염증이 원인이 되어 다른 병으로 번지기도 한다. 애초에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증거다. 지금까지 노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프리라디칼의 발생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둘째, 발생한 프리라디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이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물음의 답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노화의 증거다. 노화 현상의 신호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직접 외래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환자의 수면 상태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수면이 갑자기 얕아지는 것은 노화의 주요 현상이다. 가끔 어쩌다 잠이 오지 않는 것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수면에는 생활 습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어지러우면 수면의 질과 양이 떨어진다. 낮에 건강과 수면을 위한 호르몬인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 또 다시 자율신경의 리듬이 나빠지고 수면의 질이 한층 더 악화한다. 그 수면의 질과 양의 저하가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20에서 30대처럼 노화가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연령대는 수면 중에 활약하는 호르몬이 풍부하므로 다소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수면의 질이 유지되도록 몸이 회복 기능을 발휘한다. 사실 이것이 문제인데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데도 풍부했던 호르몬은 40대를 향하면서 점점 저하된다. 이런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불규칙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40에서 50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호르몬 전체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전의 생활 습관으로는 저하된 분비량을 보충할 수 없다. 생리적인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는 병적인 노화가 여기에서 시작된다. 노화는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의 노화를 막아주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 습관 파트 1. 1. 질 좋은 잠을 잔다. 2. 적당한 공복을 느낀다. 3.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적당량의 운동을 한다. 5. 간식을 삼간다. 6.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7. 매일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다. 8. 잠자기 3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그 밖에 눈 부신 빛을 피한다. 9. 가족, 애완동물과 스킨십을 한다. 10. 걷거나 춤 등 리듬 운동을 한다. 11. 느긋하게 복식 호흡을 한다. 12. 좋아하는 음식을 잘 씹어서 먹는다. 13.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14. 밤 11시에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7시간 수면을 실천한다. 15. 잠자기 2시간 전 반신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인다.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음식. 칼로리 제한의 실천법으로는 5대 영양소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하루 3식을 먹을 때
평소 식사량의 70% 정도로 먹는 것이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이어트법 중 하나인 무언가 특정 음식만 필사적으로 먹거나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칼로리 제한의 규칙은 양을 줄이고 영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무엇이든 골고루 먹는 것이다. 만약 칼로리 제한의 실천이 어렵다면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해보자.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레스베라트롤은 레드와인 등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로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며 암과 치매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몸을 노화로부터 지키는 폴리페놀은 레스베라트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총 7가지의 식품들이다. 사과, 브로콜리, 양파, 콩, 코코아, 녹차, 커피, 이렇게 총 7가지이다.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식품을 먹자. 색깔이 있는 식품은 항산화 작용이 높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리코핀, 당근을 주황색으로 만드는 베타카로틴, 연어의 세몬핑크 성분인 아스타크산틴이 대표적이다. 한편 인공적으로 정제된 것은 체내에서 산화하기 쉬운 식품이다. 반대로 미정제 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혈액의 혈당 흡수 속도도 억제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GI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GI가 낮은 것을 먹으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GI란 혈당 지수를 뜻하며 GI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GI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식재료를 정제하면 하얗게 되는데 가능하면 하얀 것이 아닌 색이 있는 정제되지 않은 것을 먹는 게 좋다. 쌀은 백미보다 현미, 빵은 식빵보다 호밀빵, 설탕은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을 선택하자. 덧붙여 최악의 식품은 목 넘김이 좋아 자주 찾게 되는 청량음료라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특히 면역력의 상승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면역력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식품,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채소류. 브로콜리, 고추냉이, 양배추. 2. 버섯류. 표고버섯, 백만송이버섯, 잎새버섯, 송이버섯. 3. 파류. 파, 당근, 부추, 염교. 4. 끈적끈적한 계열. 나토, 맛버섯, 멜로키아, 오크라. 5. 과일류. 사과,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키위. 그리고 GI 수치가 높은 것보다 가능한 낮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각각의 대표적인 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I 수치가 높은 것. 메시트 포테이토, 백미, 쿠키, 초콜릿, 캔디, 옥수수, 밀가루로 만든 빵,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 백설탕. GI 수치가 낮은 것. 현미, 메밀가루, 콩류, 과일, 전리분으로 만든 빵. 항산화와 항암작용 및 생체 방어력을 높이는 피토케미컬이 많이 포함된 대표 식품은 다음과 같다. 1. 과일류. 사과,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블루베리, 포도, 오렌지, 수박, 멜론, 복숭아. 2. 채소류.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파, 마늘, 부추, 양파, 고구마, 시금치, 호박, 양배추, 샐러리, 파슬리, 가지, 크레송, 피망, 콜리플라워, 아스파라거스, 무.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드는 음식. 특히 과일은 사과, 채소는 브로콜리에 주목하자. 사과에는 폴리페놀을 시작으로 많은 피토케미컬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물 섬유와 비타민C도 풍부하다. 사과를 먹을 때는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좋다. 피토케미컬은 껍질 바로 아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브로콜리도 사과 못지않다. 무려 200종류 이상의 피토케미컬이 들어있다. 인슐린 작용을 돕는 크로뮴, 철 등의 미네랄, 비타민C, 식물 섬유가 풍부하다. 토마토도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식품인데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토마토에 항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품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크게 좌우한다. 수면 중에 열심히 작용하는 면역력 강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깨어있을 때 작용하는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의 재료는 트립토판이다. 그러나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을 필요가 있다.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은 우유, 콩, 나토, 깨, 호두, 땅콩, 치즈 등이다. 덧붙여 바나나에도 멜라토닌 약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피부 호르몬으로 불리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분비의 최적인 식품은 콩, 나토, 두부, 두유, 콩고물, 된장이다. 이 식품들은 에스트로겐 분비의 최적인 물질인 이소플라본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에스트로겐은 피부 광택과 수분을 유지하고 임신 기능을 유지하며 콜라겐을 증가시켜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에스트로겐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호르몬이다. 앞서 말한 식품은 어디까지나 일부이지만 만약 예로 든 식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운동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호르몬의 작용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 습관 파트 2. 1. 공부한 후에 달달한 음식을 먹는다. 목표를 달성하면 가고 싶은 곳에 간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저녁에 맥주를 마신다. 이러한 보상 구조를 뇌가 감지하면 도파민이 증가한다. 2. 가본 적이 없는 장소에 간다. 새로운 가게에 간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등 새로운 체험을 시도한다. 3. 무언가 열중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4.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제대로 먹고 가능하면 적은 양을 먹는다. 5. 식사할 때는 30번씩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기른다. 6. 연애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열중하는 것도 호르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7. 추리소설을 읽거나 액션 영화를 보거나 놀이기구를 타거나 마음이 움직이는 드라마를 보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경험한다. 8. 안티에이징을 위한 7가지 식사 규칙. 1. 식사는 113식을 원칙으로 한다. 2. 식사 리듬은 규칙적이고 올바르게 한다. 3. 밥과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의 비율은 3대 1대 2가 이상적이다. 4. 채소는 일일 350g 이상을 섭취한다. 5.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6. 과일을 먹는다. 7. 항산화 효과가 큰 식품을 먹는다. 이제 행동 습관에 관한 17가지의 이상적인 패턴을 알아보자.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는 하루 습관. 1.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히 아침 햇볕을 쬐다. 2. 기상 후 물 1컵을 마신다. 3. 기상하고 1시간 이내에 아침을 먹는다. 4. 조식은 당질과 단백질에 중점을 둔다. 5. 아침 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6. 기상 후 운동은 가볍게 한다. 7. 일과 미팅은 90분 사이클 리듬을 유지한다. 8.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약간 힘든 운동을 한다. 9. 점심도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다. 10. 오후 1시에서 2시에는 5에서 15분 정도 낮잠을 잔다. 11. 오후 2시는 창조성의 시간이다. 12. 오후 4시는
정보 교환의 시간이다. 13. 오후 6시에서 7시는 근육 트레이닝과 워킹의 시간이다. 14. 오후 6시에서 9시는 밸런스를 지킨 저녁 식사 시간이다. 15. 오후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끈다. 16. 전원 기기를 끄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갖거나 독서를 즐긴다. 17. 오후 10시에서 11시에는 미지근한 물에 반신욕을 한다. 이미 은퇴하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은 사회인으로서도 은퇴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중지하고 소속되어 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뿐 어엿한 사회인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두 사회인이다. 그러므로 집에만 있지 말고 외출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취미에 열중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과는 인연이 없었던 미술관에 가보거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시작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에 등록해보자. 강약이 있는 긍정적 활동이 호르몬 파워를 상승시키며 건강하게 사는 시간을 연장한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늘리기 바란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여성과 비교하면 남성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다. 특히 이미 퇴직한 신부님에도 회사의 직위대로 행동하는 중장년 남성들은 미움을 받기 쉽다. 덧붙여 인기 있는 중장년 남성은 솔직하고 호기심이 왕성하며 겸손하다. 여기에 유머까지 겸비하면 최강이다. 반대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샐러리맨은 행동의 진폭이 지나치게 활발하다. 그러므로 낮 시간대를 이용해 그것을 조금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나누고 어느 시간대 이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여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주의 깊게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적어도 1년은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말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천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10년 이상 젊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건강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